이러한 외국인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풍속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외국인의 휴식처입니다. 우선 유엔군의 휴가 장병 유치를 위해 1957년 한국의 집이 문을 열었고 서울시에 날씬하고 아담한 관광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광버스는 라디오 확성기, 난방장치 등을 완비하고 앞으로 명승고죽을 안내하는 서비스걸로 등장돼서 유람객들에게 제공돼서 외화 획득의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급 시설을 갖춘 관광버스 10대가 서울 인현동에서 시동식을 갖고 첫 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 60여 명의 영국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관광하고자 영국 아시아학회 한국지부가 주최한 관광객들이 6월 12일 교통부의 안내를 받아 호남지방의 명승지를 들어섰습니다. 일행은 먼저 은진에서 석조미륵의 조형미에 놀랐고 부여에 가서는 사자들을 위시한 유서 깊은 백마강변에 자리 잡은 풍경 그윽한 백화정, 낙화암 등 백제의 사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른바 라스 관광단이라 불렸던 이들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적인 친목단체 회원들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단이었다.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많이 모았어요. 로얄 애시아틱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태워서 각 관광지를 여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여행사 활동을 한 66년까지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을 둘러보고 외국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전란의 상처를 딛고 힘겹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외화가 없으니까 뭐 수출이라 해야 1차 산업, 농수산물, 가발, 머리 잘라서 수출하고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해외에서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구체협력을 유도하는 이런 산업으로서 인식이 됐고 5.16 군사혁명 정부가 결국은 한국의 외화의 수입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 경제 발전에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관광 수입을 박정희 최고의장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추진한 거죠. 1961년 8월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62년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를 출범시키며 관광 한국에 막을 올렸다. 당시 창설 목적은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그다음에 관광단지 개발, 그다음에 조사연구, 관광요원 양성 교육 기능이죠. 그다음에 부대사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니까 관광단지 개발하고 부대사업, 워커힐 호텔이나 아리랑 택시 같은 그런 영업을 위주로 했었고 도로도 뭐 형편없었고 또 운송수단도 별로였고 쇼핑 시설도 별로 없고 이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해를 굽어보는 경포대 관광호텔이 지난 23일 교통부의 추천으로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 극동호텔이 준공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120개의 방이 더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부터 짓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명승고적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과 주한 유엔군의 휴식처가 될 동양굴지의 관광센터 워커힐이 지난 4월 8일 드디어 개관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3년 워커힐 호텔의 준공을 이끌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의 그 당시에
주한 미군이 한 5만 8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치해서 외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워커힐 호텔이라는 그 수용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어진 워커힐 호텔은 실내 수영장과 같은 최신식 시설들을 갖추었고 호텔 개관과 함께 당대 최고의 재즈 뮤지션인 루이 암스트롱의 공연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의 공연보다는 해외의 관광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관광공사가 방향을 잡았죠.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뉴스를 타고 전파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을 오갔는데 그분이 그 일행 모든 분 체제 유지비 항공료 가지고 약 8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경비를 지출했지만 저희들은 8만 불 속에는 100배, 1000배 이상이 홍보가 됐다. 특히 또 우리나라의 주한 유엔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본에도 또 있었고. 이 워커힐의 가장 큰 건물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무대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입체식 회전 무대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층 쇼의 흥미를 돋구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외국인들을 배려해 마치 서양의 클럽을 연상케 하는 공연이 밤마다 이어졌는데 호텔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었다. 워커힐 쇼는 대개 1,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우리 민속 관련된 쇼고 2부는 좀 정말 서양의 무랑루즈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쇼를 하게 되니까 국내외인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에티켓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담벽에 그려놓은 지저분한 낙서들도 모두 지워야겠어요. 거리에 갖고 놓은 정원에 침입하거나 필요 이상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주택도 삼가해야겠어요. 다음으로는 각자가 설선해서 공중도덕을 지켜야겠어요. 또한 외국인들이 무엇이든 물을 때는 보다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외국 사람을 구경거리로 여겨 줄줄 따라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시절.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국민들 교육은 정부에서 계몽 영상을 만들어 개선해 나갔지만 가이드 양성에서부터 호텔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관광업 종사원들의 교육은 관광공사가 담당했다. 또 종사원들의 서양 문화에 대한 그 서비스 방법, 또 그 손님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 특히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문제였죠. 외국인들이 이제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의사소통이 불편하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영어 교육 같은 것을 시작을 했죠. 하여튼 한국에 와 있는 주재원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뭐 소리를 질러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휴지를 달라고 하니까 웨이터가 휴지를 주면서 한국말로 자식 뭐 밥만 먹고 똥만 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밥만 먹고 똥만 싼다 어떡할래? 이래가지고 이게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관광공사 직무 교육에 외국인 있는 데서 함부로 한국말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일화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었죠.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CEO들도 익숙하지 않은 서양 문화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70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높은 분들이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 술을 어떻게 시켜 먹는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공사의 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높은 분들을 모셔다가 양식 먹는 방법, 술 시키는 방법, 술 맛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는 드디어 종반전에 돌입. 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둔 선수들은 저마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릴 때면 이를 놓치지 않고 홍보의 기회로 삼았다.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이 뭐 이런 나라니까 가서 이런 것을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송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중국으로 올 경우 방문할 경우에 한국도 둘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5년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파타 총회는 외국의 관광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 제3대 오재경 총재가 1964년 시드니에서 열린 제13차 파타 총회에서 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국제관광공사는 즉시 파타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주요 인사의 청와대 예방과 연회를 주최하는 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제관광공사는 미국 내 아시아 여행 전문업체인 지타월드 투어스사로부터 세계 일주 또는 아시아 관광 코스에 서울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일본 교통공사와 여행알선 쌍무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더욱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1965년도에 한 국교 정상화가 돼가지고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 관광객 10만 명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 됐죠.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서울은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감격을 안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86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관광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관광공사에서는 올림픽 준비관광위원회를 발족해 관광부문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체육행사 이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또 그 기회에 한국을 알리는 거죠. 당시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국가 홍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죠. 관광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을 초청했고 많은 여행업자를 초청했고 또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주요 인사들을 계속 초청을 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 또 한국이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 또 한국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또 돌아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죠. 또한 세계 주요 도시마다 홍보 유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물론 해외 지사도 있지만은 지사 요원 몇 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고비마다 유치단을 결성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도시를 순회하면서 주요 국가에서 한국을 알리고 또 코리안 나잇이라는 한국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브닝 행사를 해가지고 춤과 노래, 특히 민속 공연단들이 이제 주로 많이 공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지의 TV나 다른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여행사들을 통해서는 한국에 가는 방한 상품을 많이 제작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손님들이 머물 숙박시설이었다.
관광공사는 국제회의부에 숙박 예약센터를 설치해 호텔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확보했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아시안게임 때도 2만 실 정도까지 늘렸고 그 후에 2년간에 1만 실 정도를 더 추가해서 3만 실 정도를 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게 됐었죠. 그때 숙박시설에는 그것으로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광공사 또 여러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대책 중에 하나는 가용 숙박시설은 대체 숙박시설. 예를 들면 올림픽 그 당시 선수촌 아파트 지어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숙소로 그걸 썼어요. 심지어 대학의 기숙사와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장급 여관들까지 확보해야 했다. 관광공사가 이제 장급 여관들을 묶어서 여행객들을 유치했는데 공사 직원들이 제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제발 좀 문 앞에 앉아 있지 말아달라고 뒤쪽으로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직원들도 제복을 입고 여관에 배치되는데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명예통역 안내원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4,000명 정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 명예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전화 연결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안내해주거나 또는 가까운 데 있으면 직접 출장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관광 안내도 해주고 하는.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외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아시안게임의 관광 수입은 20억 불, 또 올림픽에서는 27억 불 정도의 관광 수입이 있었지만은 국내적으로도 국민을 단합시키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게 되고 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가치로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 그때 와서 본 언론인들이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